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그런 심리가 심상치 않게 번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대하는 국민적 시각이 매우 급냉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되는 수치는 집권 세력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되는 바닥 민심은 그와는 또 많이 다른 듯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 대한 반감 기류가 매우 강하게 형성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 집권 세력이 보여준 극단적 내로남불과 후한무치, 그러한 혹세무민에 따른 자업자득 경향이 짙다고 여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그 일가의 숱한 비위를 두고서 이를 합법적 불공정 운운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의 오만한 현실 인식이 하늘을 찌른 셈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을 더욱 크게 부채질한 변수로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이해찬 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인영 원내대표의 지속된 그러한 조국 전 민정수석 두둔 발언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이 민심을 악화시킨 또 다른 부정적 요인으로 작동했습니다. 오히려 민심 위반을 부추기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후 추미애 장관의 자충우돌, 그러한 막합파식 검찰 수사 무력화가 계속됐습니다. 이는 검찰 탄압으로 비춰지며 그에 따른 국민적 반감도 매우 크게 작동됐습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그야말로 검찰 개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는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고 한다는 그러한 분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을 더욱 부추긴 또 다른 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SNS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깨문들의 막무가내식 욕질인 듯 싶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지지한다는 속칭 대깨문들 말입니다. 그들 폐악질로 인해서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이 날로 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흐르는 추세를 보면 보수 성향 유권층은 이미 결집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유권층도 그러한 대열에 대거 합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유권층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날로 이탈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하게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는 총선에서 역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짐마저 상당히 읽히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오만 반감에 대한 그런 분노에 맞닿아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 막무가내 욕설이나 배설하고 다니는 그런 대깨문들 버릇을 뜯어 고쳐야 한다며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형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상호 결합되며 집권 세력에겐 매우 부담스러운 선거가 되리라고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을 관통할지도 모를 그런 결정적 민심의 향배가 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는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에겐 치명적 패착으로 작동될 듯 싶습니다. 속칭 대깨문들의 쌍욕 댓글들로 인해서 민주당이 고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런 저질 욕설을 양념이라고 두둔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우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온갖 가짜 뉴스는 집권 세력이 생산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친문 패족이란 말이 그리 머지않은 시점에서 회자될 듯 싶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민주당만 빼고 이는 어쩌면 문재인 정권을 향한 일종의 구급차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능한 데다가 거기더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문파 이기주의가 철저히 귀를 닫고 또 눈을 감은 채 있습니다. 그리고 문비어천가만 불러 제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버스로 동원된 서초동 집회는 꼴불견 그 자체였습니다.
심지어 숱한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정경심 교수 사랑해! 뭐 이따위 말을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민심 위반을 재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집권 세력의 폐역함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도 부족할 판국에 자신들 비판 칼럼을 썼다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백치미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당면한 위기감이 어떻다는 것을 그대로 웅변하는 것에 다름 아닌 듯 싶습니다. 더욱이 70여 명에 이르는 그런 문재인 청와대 출신 어공들이 대거 선거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멍들게 한 그런 무능의 대명사로 낙인찍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무슨 염치로 권력을 탐하는 것인지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대책을 무려 18차례나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널뛰었습니다. 아파트를 600채 가까이 소유한 사람에게도 세금을 깎아주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여깁니다. 그에 따라 애꿎은 서민들 전월세가까지 함께 덩달아 뛰었습니다. 경제 난에 주거 문제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린 그런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가 대대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는 선거공작 의혹은 문재인 정권에겐 치명적 국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드러난 의혹들이 청와대를 정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마저 깔아 뭉갰습니다. 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도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때문에 구속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승만 정권이던 1960년 당시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4.19 혁명이 촉발됐습니다. 결국 이승만 대통령 하야로 이어졌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파국적 운명이 그려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 당시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주요 기소 사유로 제시된 것이 직권남용죄였습니다. 최순실 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자 대다수도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대부분이 직권남용죄를 피하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에 연루된 여러 정황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선거공작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은 끝으로 자마이카 출신 흑인 운동가인 마커스 가비의 말을 인용하며 마칠까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혹은 민주당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은 진보 세력에게 이용당해 왔다고 꿰뚫고 있습니다. 흑인들은 인권과 정의를 위해 전면에 나서 싸웠지만 언제나 열매는 백인들이 가져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흑인은 흑인을 위해서 서로 단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런 진영 논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정치꾼들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 국민을 세뇌하고 또 선동하며 이용할 뿐입니다. 여기서 대중은 한낱 정치인 자신들을 위한 놀이기 같은 것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치꾼들이 국민을 노리게 삼기 위한 그런 이용물로 전락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진보 또는 보수를 막론하고 그렇습니다. 그와 함께
그러한 안목을 갖춰나가는 것 또한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고뇌가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